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예,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8기 프리K 분들라고, 8기 K 분들, 그리고 7기 분들, 지금 베이비 특별반 하시는 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해서 사실 이제 1기, 2기, 3기, 4기 정도까지는 되게 성공적으로 이제 방송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지역 모임도 참여하시면서 이제 그 아카데미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점 확대되면서 퍼플 아카데미가 많이 이제 더 확장되면서 이제 일반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퍼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듣고 내가 교육 정보를 내가 좀 많이 알아서 엄마가 좀 능동적으로 교육에 이제 관여자가 돼서 좀 옆에서 해주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라방을 이렇게 매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랫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도 지금 목소리가 이제 좀, 제가 계속 한 3년 동안 하면서, 이번에 심하게 후두염을 앓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성 이제 뭐 같이 복합적으로 와서 하긴 했지만, 목소리가 이제 아예 변해서 잘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되게 많이 피곤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열심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 있어요. 저는 어떤 목표가 있냐면, 제가 이제 희성이를, 영어 공부를 쭉 시키면서 느꼈던 바가, 영어가,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저는 사실 영어 때문에, 좋은 대학, 그러니까, 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만네문네 쌤하고 동창인데,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만네문네 쌤하고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영어는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되게 이제 나이 드신, 그 장교 출신의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과외를 하거나 막 학원을 다니거나 막 그런 게 많지 않았고 학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영어를 잘할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되게 어렵다는 게 이게 이제 정말 평생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약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었고 영어를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영어에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희성이를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희성이의 친구 엄마들이 저보다 나이가 최소 10살 아니면 뭐 11살 뭐 이렇게 이제 젊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친구 엄마들이고 이제 그 친구 엄마들이 또 여기가 이제 목동이고 전문직이 많다 보니까 학력도 좋으시고 뭐 토플 점수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원어민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다 보면 말을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과외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영어 학원도 많이 다녔고 하지만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토플이 되게 토플 점수가 좋다고 이제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의사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런데 영어를 못하시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건 정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기자고 기자다 보니 이렇게 좀 평균적인 수치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폴라리스 편집장을 하다가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업부장을 희성이 낳기 전에 바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뭔가 영어를 잘해서 홈스쿨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영어 홈스쿨을 대다수가 나도 우리 아이를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데 대부분 성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공부 이렇게 사시다가 처음에 노출하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쭉 공부를 하고 팔로우를 하다 보니 그 이유가 정확한 아이의 영어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보통은 어떠시냐면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킬 때 노출을 해주시죠. 맨 처음에는 뭐 ABCD 포스터도 벽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노래도 많이 들려주시고 뭐 요즘엔 이제 제가 유튜브 얘기하니까 유튜브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교재도 사서 아이한테 노출시켜 주시고 홈스쿨도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출을 많이 한 아이가 영어를 잘할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다고 믿었어요. 노출을 많이 하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지 않았냐면, 노출을 많이 해서 어떻게 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영어 실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잠깐 삐뚤어져서, 제가, 잠깐만요. 그 노출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 실력이 높지 않다는 거는 제가 최근에 퍼플 아카데미 하면서 많이 느꼈고 또 하나 느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리턴이라는 말 아시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이 리턴이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턴이 친구들이 되게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리턴이 친구들이 마치 우리 그 이제 할머니들이 말은 잘하는데 막 이렇게 말 같은 거는 따라서 잘 하시는데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턴이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러죠? 오늘 중요한 라방인데 중심을 못 잡네요. 그쵸. 리턴이가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딩 이 책을 스스로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정말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리턴이를 하더라도 리턴이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들 리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리턴이 친구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어느 정도 하고 정말 옆에서 보면은 영어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말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책을 잘 읽고 영어 점수를 잘 맞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바꿀게요. 예, 그쵸.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을 리턴이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리턴인데도 영어를 못하네? 라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상하네요. 리턴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왜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는 건 엄마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책을 읽고 뭔가 읽기 독립을 하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렇게 할게요. 예, 죄송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겼냐면, 제가 잠깐 바꿀게요. 잠깐만요. 예. 예, 오늘 또 이해가 말을 안 듣네요. 예. 미리 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리터니 친구들이 예. 발음도 좋은데 영어가 실력이 안 좋은 이유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예, 삐딱 그렇죠. 삐딱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왜 영어를 못 읽는 아이가 되게 많고 그거를 학교에서 굳이 선생님이 봐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리턴이인데도 영어를 더 못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쌓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예,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꽤 됐어요. 아, 죄송해요. 예, 예, 보이죠? 이제 괜찮나요? 예, 괜찮나요? 아, 고개를 갸우뚱하면 오늘 제가 라방 꼭 들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예, 멈추질 않네요. 고정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낮에 저희 집을 치우신 분이 이거를 만지신 것 같아요. 도미 이모님이 만지신 것 같아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돼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리터니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영어를 제일 못하거나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영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까지는 엄마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단 거죠. 오늘 한 10도, 5도 정도 삐뚤어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저히 안 살아나요. 잠깐만요. 아, 됐죠. 됐네요, 됐어. 예. 그래서, 이제 안 끊기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어느 정도 리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리딩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엄마가 인지하지 않으면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영역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영역, 학원에만 맡겨서 영어 학원에만 가서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과정은 어렵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게 이제 학부모가 봐주는 아이들은 많이 오르고 학부모가 봐주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덜 오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학부모가 봐주는 아이들, 그러면 엄마가 팔로우를 영어 유치원을 100만 원 보내건 200만 원 보내건 팔로우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못해요. 일례로. 그러니까 뭐 대치동을 보내시든 이게 대체 영어 유치원의 실패 사례라고 이제 주위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실패 사례 영어 거부 막 이런 게 뭐냐면 결국은 아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엄마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팔로우를 안 해주는 거죠. 영어 팔로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영어를 듣고 읽는 거를 스스로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어 유치원이 5세, 6세, 7세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이 영어 거부증이 나는 아이들이 5세에 간 아이들보다요. 6세나 7세에 영어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이 거부증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은 할 줄 아는데 나 혼자 못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거부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집에서 엄마가 뭐 리딩을 봐주든 뭐 숙제를 봐주든 홈워크를 봐주든 둘째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희성이를 계속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ABCD 그러니까 ABCD 영어 유치원의 5세나 놀이학교의 4세 영어 놀이학교의 4세에서는 대부분 ABCD 매칭을 해요. 대문자 소문자 매칭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어느 분이 저 프리케이 분이 선생님한테 ABCD만 지금 이제 시작해갖고 몇 주 차인지 모르겠다고 빨리 파닉스를 하고 싶다고 알림장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ABCD를 하는 과정이 파닉스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그 음가가 어떤 음가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체크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게 대표음가를 인지하는 파닉스 과정인데 이거를 4세 때나 5세 때 2년을 하는 이유가 이게 맨 처음에 뭐 애플이라던가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얘를 읽어내는 게 맨 처음에 대표 음가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세나 5세 때 이 단어의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하는 그러니까 쇼파울 중에 요 대표 음가 맨 앞에 있는 음가를 읽어내는 연습을 4세하고 5세에 무던히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분이 ABCD를 단순히 인지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이도 실질적으로 3세 후반에 프리스쿨 프랩을 보기 시작하면서 ABCD 인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면 이게 A인지 알고 대문자 A하고 매칭도 해요. 그런데 3세 때 했던 거를 4세 때 또 해요. 왜 하냐면 3세 때는 그냥 얘 그림 맞추기 하는 거예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 대문자 B와 소문자 B가 이렇게 짝을 이룬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세 때 하는 건 A가 E라는 음을 내고 또 어떨 때는 R라는 음도 내고 이런 말들을 여기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 때, 4세 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희성이가 영재원에 들어갈 때 33개월에 1에서 30까지 셌다고 그랬죠. 근데 42개월 돼도 1에서 30까지 세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다른 애들은 100도 세고 1000도 세는데 얘는요 33개월에 들어올 때도 1에서 30까지밖에 못 셌는데 지금도 1에서 30까지밖에 못 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가 이때 들어갈 때 수 능력이 0.1%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희성이의 수학 능력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단순하게 1, 2, 3, 4를 보고 읽을 줄 아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이 하나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라는 거, 서수, 기수 이렇게 그 수의 양의 개념까지 모두 다 알고 완벽하게 30까지 아는 건 희성이가 6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눈에 아이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키가 크더라도 아이가 뭔가 손으로 가위질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실이 채워지는 단계는 이렇게 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채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영어나 수학이나 모든 학습에서 아이의 성장과 똑같은 그 재인의 구간을 거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프리케이 분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쉬운 걸 해라는 생각을 하는 게 K 분들도 있으시고 프리케이도 있으시고 G1도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쉬운 구간이 아니라 아이한테 새로 이런 걸 맞추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한번 재인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좀 아리까리하다고 그러죠. 아리까리하게 이거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채워가면서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희성이가 4세 때 ABCD를 3세 때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4세 때 그 대문자 알파벳 멜리사 앤 더그의 ABCD 판을요 1년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A하고 소문자 A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A를 빼서 L하고 하고, B를 빼서 북 하고,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놀이 스스로 이렇게 개인의 구간을 계속 거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내실을 다지는 구간인 거죠. 그런데 프리케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초등맘들은 알고 계세요. 이제 초등맘들 정도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위해서는 속을 채워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엄마들은 잘 모르세요. 이제 지금 아이가 처음으로 뭐 4살이거나 5살이거나 그러면 그 구간이 채워진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1, 2, 3, 4를 썼는데 얘는 분명히 1, 2, 3 썼으면 100까지 써야 되고 10,000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 2, 3, 4를 세고 나서 그게 이게 이제 뭐 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놓으면 첫 번째가 2라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양이 사과가 하나가 있을 때 이걸 하나를 1이라고 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꼭 맞춰가면서 그걸 채워가기 위해서는 그 1, 2, 3, 4를 읽고 나서 많은 묻어나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1, 2, 3, 4를 읽을 줄 아지만 그래서 애들이요. 1, 2, 3, 4를 분명히 읽을 줄 아는데 1 더하기 2가 3인 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와 2개를 더 더해서 하나하고 2개를 더 더해서 3개가 돼라는 개념을 양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전체로 맞춰가는 구간이 결국은 학습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했는데 왜 못할까? 이거는요, 영어 노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퍼플에서 정말 뭐 이렇게 이제 질문 올라올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BCD를 뭐 되게 오랫동안 하고 아는데 몇 주 동안 ABCD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 아이는 다 할 줄 아는데 이걸 꼭 해야만 해요라고 하시는 분, 뭐 이런 부분. 또 심지어는 우리 아이는 전이스는 G2를 하고 IXL은 G2를 하고 전이스는 G1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퍼플은 그거 어느 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단계를 넘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그 단계를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4세 때 얘가 인지 능력이 좋으니까 5세 아이들보다 더하기 빼기도 잘하고 ABCD도 잘하고 모든 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는 5세 반에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또한 그 나이에 그랬어요. 5세 반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5세 반 아이들은 기저귀를 다 뗐습니다. 희성이는 아직 기저귀를 못 뗐잖아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인지보다도요, 사실은 기저귀 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5세반 선생님은 기저귀를 안 갈아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4세반 선생님은 보육의 개념을 같이 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무리 앞서가고 싶어도 아이가 크는 속도, 전체적으로 크는 속도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거쳐야 하는 게 얼마인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퍼플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한 2-3달만 1점대가 나와도 우리 아이는 안 되나 봐 라고 해요. 예, 우리 아이는 정말 안 되나 봐.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인가 봐. 그리고 되게 이제 3개월을 넘어서 같은 점수가 나오면 포기한대요. 지쳤어요. 저는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왜? 대부분 퍼플의 아이들을 보면은 상위권의 아이들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이제 정말 조금 천천히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어느 조직이나 이런 그룹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상위권의 아이들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하위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따라오는 아이들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일로 갔다가도 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가 여기 있지만 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크는 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크는 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거 여러분 일예로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산후조리원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는 친구들을 보세요.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키가 쑥 컸는데 한동안 안 보고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또 쑥 올라와 있어요. 키가 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동안 안 만나면 우리 아이가 또 쑥 커 있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커 있어요. 근데 커 나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아이의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훨씬 큰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저 아이가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또 우리 아이가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의 크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는 1년째 0점대야. 언제까지 0점대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계속 뭐 3점대에서 계속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여기 와 있어. 우리 아이하고 같이 3점대인 애는 5점대 가 있어. 이런 경우가요. 정말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런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내 아이의 속도로 천천히 나와 아이와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구간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비교하죠. 그리고 주저앉아요. 안 해요. 제가 아까 일례로 저 이제 전국 입금이 지역 모임에 입금이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친구가 이제 거기에 입금이님의 한 지역의 입금이님의 아이가 이제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되게 느리다, 안 오른다 고민을 하셨는데 피드를 보니까 이제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점을 맞았어요. 되게 뿌듯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느린 속도로 걸어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는 제가 더 그랬던 게 그 지역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지역 모임을 제가 이제 원장의 권한으로 없애버렸던 지역이에요.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개인 상담을 일부러 1대1 상담이 되게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1대1 상담을 제가 이제 지역은 10,000원씩 받는데 개인 상담은 10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해드렸어요. 지역 모임에 들어가시라는 의미로. 근데 일부러 개인 상담을 하러 오셨었어요, 원에. 그리고 상담을 막 하다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지역이 있고 없고가, 지역 모임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걸 지역 모임이 없어지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제발 부탁이니 지역을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그 지역이 다시 소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지역 모임을 그럼 다시 하세요. 라고 해서 했고, 그 당시에 정말 느리다고 그분이 혼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아이가 너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속도가 보통 서울의 목동에서 영어 학원을 1년을 다니는 속도보다 빨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퍼플이 이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아요. 여러분, 알버트가 요즘에 막 7점대 나오고, 막 넥사일 1000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잘하고, 쟤는 여러분 같은 시절이 없었던 것 같죠?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희성이 2016년에, 6세 때 처음으로 봤어요. 자, 6세 때, 지금 9세죠. 4년 후에요. 자, 1.1에 PP 나왔어요. 1.1에 PP 나왔어요. 자, 3월 29일에, 이건 3월 3일에 더 먼저 본 거예요. 자, 1.2에 PP 나왔죠? 1.1이라는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3월 31일에 예, 요거는 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6월 달 지났어도 1.3의 PP였어요. 자, 그러면 3, 4, 5, 6, 4개월이에요. 못 읽었어요. 파닉스를 그렇게 했어도, 대표원가를 알았어도 1.3의 PP였어요. 허락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 2016년 8월에, 자, 1.1 또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는 저는 진짜 어떤 개념이었냐면, 1.3이건 1.1이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31이거나 1.1이거나 못 읽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봐요. 3, 4, 5, 6, 7, 8, 6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이면 막 좌절하고 그만두죠. 6개월에도 1.1이었어요. 자, 그리고 보여드리면 8월 30일에 1.3. 근데 여전히 PP.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9월에 1.3 PP. 자, 그리고 자 보여드릴게요. 10월에 1.3 pp예요. 자, 3, 4, 5, 6, 7, 8, 9, 10. 8개월이에요. 그쵸? 그리고, 예. 11월 28일에 1.3의 pp. 9개월째. 9개월째도, 예, 못 읽는다는 거예요. 예, 점수가 아예 그 워드를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는다는 거예요. pp가 나오고, 드디어 1.2라는 게 나왔어요. PP는 찍는 점수가 많은 거예요. 그쵸? 예, 2017년 1월이 돼서야 1.9로 오르고 1.2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간극이 크죠? 예, 읽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월 23일이 됐을 때 2.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개월 동안 얘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진짜 기초 리더스란 기초 리더스. 진짜 여러분 지금 뭐 기초 리더스 몇 세트라고 하시죠? 저는 기초 리더스가 말 그대로 몇십 세트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좋다는 책은 다 샀어요. 그것도 아마존에서 사고 국내에서 사고 다 샀어요. 기초 저 0점대 책 100권이 100권이 뭐예요? 한 300권 돼요. 다 샀어요. 다 읽혀줬어요. 옆에서 읽혀주고 같이 해주고 어느 날은 원해서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고 해주고 꼴찌였어요. 얘 1년 내내 1년 내내 영어 유치원에서 리딩 꼴찌였어요. 선생님이 맨날 이제 얘하고 여자친구 하나 꼴찌였는데 희서이가 더 꼴찌였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이때 원비 150만 원씩 내고 다녔어요. 아이씨 여긴 아닌가 봐. 딴 데 갈 수 있었겠죠. 예. 안 갔어요. 예. 그리고 기다려준 거죠. 별로 속 안 탔어요. 왜냐면, 이때는 속 타고 마고 할 것이 없었어요. 같은 반 애들 잘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제가 약간 멘탈이 강해서, 같은 반 애들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도 언젠간 잘할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희성이는 안 듣고 있어요. 희성이 자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1월 23일에 그랬어요. 2.0으로. 그런데, 제가 이때 뭘 했냐면 기초 리더스를 정말 열심히 익혔어요. 기초 리더스를 정말 열심히 익히고 그리고 1에서 2권씩 온 거를 꼬박꼬박 익혔어요. 예, 꼬박꼬박 익혔어요. 그렇게 읽히고 나서 1월 24일 이제 7세에 처음 들어가서 3월달에 2017년 3월달에 2.3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간이 짧아졌죠. 자, 이때 이제 스스로 이제 비로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2017년 3월에. 그리고 2017년 3월 말에 2.5가 나오고 2.3이 나왔어요. 이제 글자 조금 읽기 시작해요. 예. 그쵸? 이제 조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간이 짧다는 게 요 G와 IR의 그 간극이 작으면 안 찍는 거예요. 읽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극이 크면 찍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에, 예. 2.2고 다시 1.8 내려갔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6월에 2.2고 1.8. 또 이렇게 전부
자, 2017년 8월에, 예, 3.1 찍었어요. 8월 3일에. 예. 그쵸? 2.8 나오고. 그리고 8월 말에 다시 한번. 이때 제가 하와이에 책만 하나 가지고 갔다 그랬죠? 책만 20권 갖고 갔어요. 20권 뭐예요? 30권을 갖고 갔어요. 남편한테 욕 먹었어요. 하와이 갈 때, 여러분 하와이 갈 때, 막 싸가지고 갈 거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이제 뭐 수영복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이 있으니까 튜브도 있죠. 올 때는 뭐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싸갖고 오려면 짐이 많은데 책은 뭐하러 가져왔냐고 어마무시하게 욕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예, 뭐 디즈니나 뭐 카알라 막 좋은 데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수영을 해도 하루에 2권씩 읽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읽었더니 8월 말에 4.0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3.7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는 거 그리고 지금 리딩 특공대 하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죠. 예. 그리고 9월에 다시 3.6으로 떨어졌죠. 예, 원래 떨어져요, 오르면. 거기에서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때부터는 1등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랑 하나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등 했어요. 10월에 3.4 다시 떨어졌죠? 왜냐면 4.0 한번 높이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왔다 들어 올라가야죠. 원래 점수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볼 때는 첫 번째 문제가 맨 처음에는 0.0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4.0이 나오면 4.0 문제부터 나와요. 떨어지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가 나왔는데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으면 그 다음 달에는 거기를 맞춰주는 거, 안 떨어지기 위해서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죽하면 다 보여줄까요? 예, 3.4, 3.2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그리고 2018년 1월에 3.5, 3.2 됐죠? 1월에 4.1 찍었어요. 졸업할 때. 이때 4.1 시성이밖에 없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 3년이고, 예. 희성이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구간. 3.8의 책을 읽으면 85%를 이해하는 게 IRL이에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4.6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퍼플에서 본 거예요. 희성이 퍼플 시작할 때 4.6이었어요. 지금 7.6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맨 처음에 1.1 시작했죠. 2016년 3월에. 예, 2017년 1월에 1.9 됐어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4.1이 됐어요. 4.1. 그리고 2018년 9월에 4.6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19년 지난달이 몇 월 달이었죠? 1월에 7.6이에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1.5 미만의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렸고 이 1년이 걸렸는데 얘는 영어 유치원도 다녔어요.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엄마가 누구예요? 예, 원장이에요. 책을 얼마나 읽혔겠어요. 더 읽혔어요. 2020년. 예, 2020년 맞아요. 2020년. 자, 책을 얼마나 읽혔겠어요. 그리고 희성이는 지금 여기에요. 렉사일이 1000이 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토플 주니어 거의 865점이에요. 만점에 가까워요.
자, 6세 때 시작해서 지금 9세예요. 9세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퍼플은 더 빨리 나와요. 퍼플은 더 빨리 나와요. 제가 나가시는 분들 하나도 안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그분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리딩 가이드와 학습 컨텐츠 가이드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홈스쿨에 아주 최적화되고 그리고 뭐 200만 원을 내던 아니면 국제학교를 보내던 엄마가 모르면 이 기간은 그냥 무의미한 기간이에요. 노출의 구간이에요. 물론 국제학교나 200만 원을 내는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안 되면 좀 학교원에서 잡아주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베이직을 만들어주는 건 엄마의 노력이에요. 엄마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우리 아이가 뭘 모르는지 알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의 성장의 속도가 늦어요. 여러분 원장 특강이 아이한테 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동에서 하고 있는 원장 특강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0분이에요. 마지막 10분에 제가 뭘 하냐면 아이가 절대로 혼자 못 나가요. 제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엄마한테 한마디 한마디 코칭을 해줘요. 뭔 코칭? 집에 가서 어떻게 읽는 코칭. 그게 아이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 아이는 뭐가 문제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니 워드 카운트를 이 정도로 못 넘어갑니다. 라고 코칭을 계속하면서 집에서 엄마가 가이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원도요. 엄마가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잘 커요. 잘 성장하고. 아니면 정말 전기세만 내주러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어 유치원 보낼 거니까 그만둘 거예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영어 유치원 가면요. 더 써야 돼요. 왜? 퍼플은 월 88,000원 내지만 영어 유치원 가면 최소한 100만 원 내거든요. 월 100만 원 내고 엄마가 신경 어떻게 안 써요. 퍼플보다 더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퍼플만큼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알려줘요. 여러분 정말 막 대치동이나 뭐 저희 이제 대치동에 유명한 영어 유치원 학부모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퍼플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퍼플에서 정보를 듣고 집에서 영어 유치원 가이드를 영어 축제에 오는 걸 이건 뭐구나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 비용 그냥 월 88,000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노출한 게 왜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냐면 컨텐츠를 엄마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퍼플에 와서 지금 프리K하고 K분들 중에서 이제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대부분 보면 나 영어 꽤나 노출했어. 뭐 월 얼마짜리 노출하고 뭐 보여주고 우리 아이는 ABCD 알아. ABC 알아. 그거 똑같아요. 우리 아이 리턴이에요. 리턴이가 갈만한 학원 있을까요? 그래요. 리턴이가 국내에 와서 영어 학원 이제 레벨 테스트 네테를 막 보러 다녀요. 갈 학원이 없어요. 왜? 엄마가 리턴인데 거기서 말을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구나 했어요. 근데 아이가 실제로 영어를 2.0도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해요. 언제라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한 것처럼요. 0.0에서 2.0이 되는 구간은 인고의 구간이고 여기는 엄마가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 안 오를까? 좌절하면 그냥 끝이에요. 퍼플에서 좌절하고 놓은 분들 아직 저도 피드팔로우 하고 있어요. 막 하다가 애가 못 올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그거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하고. 한번 자포자기 하고 음식 먹기 시작하면 다이어트 이제 더 이상 끝이죠.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인고의 구간을 넘어서 다이어트를 계속 했던 친구는 이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어요. 근데 난 여전히 뚱뚱해요. 그쵸? 예. 그 구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어트는 그냥 이뻐졌네.
그리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의 학습은요. 똑같이 시작한 애가 나랑 똑같이 1.1에서 시작한 친구가 1년 후에 나는 여전히 1.1인데 안에서 1.1도 아니고 0.8로 떨어졌어. 근데 이 친구는 뭐 3.6 나와봐요. 엄마 속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요. 미국의 3학년 뭐 6번째 레벨 이 정도 되면 엄마 속이 뒤집어져요. 그쵸? 내가 뚱뚱한 건 괜찮아요. 그냥 나 만족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저 아이, 내가 하지 않아서 아이가 떨어졌어 봐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노출만 하고 그러니까 노출을 하고 얘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아이께 되지 않는 구간에 있으면서 마치 아이께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될 거예요. 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언젠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살 빠진대요. 가서 기도해 보세요. 살 빠지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쵸?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면 살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2.0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100일간 기도 엄마가 기도하면 2.0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가서 리딩하라고 잔소리 하는 엄마만 올라가요. 아이만.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건가요? 예?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0점대에서 1.5, 2.0이 안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성적표를 쫙 봐요. 이 아이가 레벨이 왜 안 오르는지 성적표를 보면 그냥 감 나와요. 워드 카운트가 오르는 아이의 반의 반토막도 안 돼요. 1.0이 넘으면 자 보세요. 아이가 레벨이 1.0 정도가 넘으면 계속 리딩을 하면서 뭔가 워드 카운트 글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읽은 권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오르는 애는 만약에 한 워드 카운트가 3만이다. 그러면 얘는 뭔지 아세요? 계속 1.0인 친구는 300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왜 안 오를까요?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제가 속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나 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데이터 열어봐요. 정말 열심히 했나. 그리고 알림장도 봐요. 지금 리딩 특공대 하는 것도 봐요. 정말 매일매일 했나. 안 해요.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안 하고 안 된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 처음에 퍼플하고 전부 합쳐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리딩 특공대로 시작을 했어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리딩 특공대를 했는데 지금 인증하는 거 보면은 1,000명도 안 해요. 방송 600명도 안 하세요. 뭐 700명? 800명? 진짜 700명이 듣는 거예요. 리딩 특공대를 하는데. 그런데 리딩 특공대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알아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 특공대는 재방송도 꾸준히 올려드려요. 재방송 들으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러세요. 제가 2부에 리딩 특공대를 하면 왜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면 기초 리더스를 티처분들한테 오늘 다 분석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티처분들, 저희 사무실 티처분들한테 기초 리더스 전부 다 빼서 분석해서, 예, 이거를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자. 예, 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책 보자 하면 도망가는 거, 엄마 능력 부족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모르고, 우리 아이한테 관심도 없고, 난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노하우를 모르시면 카페에 물어보시면 되세요. 예. 그런데, 책 보자고 하면 도망가요. 나는 이름만 엄마예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 꼬시는 법도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리고 2017년에 나방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도 책에 관심도 많았지만, 퍼플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퍼플이 학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퍼플은 학교예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다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인가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저는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고 목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목표가 아니라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퍼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엄마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 목표가 없어요. 왜? 그냥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퍼플은 왜 학습 목표가 있냐면, 미국 공교육에서 쓰는 정해진 장치들을 쓰는 거예요. 학습 과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르네상스 러닝. 학교에서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렉사일, 스콜라스틱 니프로, LP. 예? 그 다음에 IX. 전부 학교 과정에서 주차별로 나눠진 거고, 1.0에서 2.0까지의 가기의 목표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니프로도 넥사일이 0에서 100까지 오르는 목표가 있고, 100에서 200까지 오르는 목표가 있어요. IX의 공교육 과정에 목표가 있어요. 더 그런 거는 미국 교과서 하죠. 미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를 그냥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레슨 플랜을 만들고 레슨 플랜에 맞는 교과 과정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무분별한 노출을 해서 되게 지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공교육 학습 과정에 아이를 놓고 아이가 밀려서 앞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 학교 다니면 어느새 아이가 국어 잘 써요. 학교 다니면 어느새 아이가 더 쌤빼쌤해요. 그건 뭐냐면, 학원과 학교의 명확한 차이점은, 학교는 밀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학교라는 구간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밀어서 성장을 시켜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을 어떻게 되면, 그냥 노출만 하고 뭔가 막 이것저것 가져다가 기준이 없이 노출하면 아이들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퍼플은 내가 잘하는지, 아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겠다고 없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아이가, 제가 항상 요즘에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500카운트를 읽었습니까? 예. 800카운트를 읽었습니까? 1000카운트를 읽었습니까? 자, 2.0에서 2.4 구간을 읽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학습을 할 때 힘들지 않는 정확한 기준이 나오고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학습이라는 걸 학습을 할 때 아이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학교 과정의 가장 그 기본이요. 교육 과정을 하면서 아이가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냈다예요. 퍼플은 그 과정에 대한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점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주도가 되는 가장 기본은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요. 공부가 재밌으려면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성취하는 느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취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공부가 재밌어지고 내가 또 해냈다는 아이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런 구간을 아이한테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홈스쿨링이에요. 퍼플은. 그쵸? 유일한 홈스쿨링이에요. 우리 아이들요, 어깨뽕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 나 이렇게 해놨어. 그쵸? 엄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 나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로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읽어주는 거에 따라오는 수동적 자세였다면 어느 순간 주도적 관계가 아이 스스로가 되는 거죠. 홈스쿨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주도예요. 홈스쿨링, 엄마표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주도예요. 끝까지 엄마가 같이 해주는 홈스쿨? 의미 없어요.